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조선일보가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전장터에서 그 나라의 정상과 현재 인터뷰를 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만큼 한국에 대해서 그 의미와 관심을 크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의 집무실 중에 한 곳에서 진행했습니다. 이게 계속 공격받고 공습받고 있는 상황이라 집무실이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로 분산돼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위해서 기자가 가는 길을도 대통령실 보안 요원들과 모처에서 접선을 해서 창을 가린 검은 밴으로 이동하고 또 여러 차례 보안 확인 과정을 거치고 또 다시 한 20여 분을 기다려서야 비로소 성사됐다고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익숙한 군복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키이우는 러시아군의 간단없는 공습으로 낮밤 가리지 않고 사이렌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곳입니다. 도시 곳곳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키이우 전역에 그 매캐한 폭약 냄새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의 언론과 만나서 대담을 한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70년 전 한국이 다른 나라의 절실한 도움을 필요로 했을 때를 떠올려 주십시오. 당시 정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전 세계가 한국의 도움의 손길을 뻗었기에 지금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번영한 한국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우크라이나는 바로 70년 전 한국과 같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달변이어서 어떤 질문이든 막히지 않고 대답해 나가던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 한국 정치권에서 지금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멈칫하고 한동안 호흡을 가다듬고 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정치인이 아닌 한국의 평범한 국민들은 침략을 받고 있는 우리의 입장을 잘 알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는 우리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지지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정의로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권이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다, 이런 뜻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국가로서 한국에 대해 매우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편에 섭니다. 저와 우크라이나는 한국을 두고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한국을 지지하고 한국과 함께 발전해 가려고 합니다. 한국 국민도 우리와 같이 통일된 입장을 가져주시기를 요청하고 또 간청합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볼 것도 없는 나라, 별 볼 일 없는 나라, 그저 농업이나 좀 하는 나라에 왜 우리가 자꾸 개입하려고 하느냐 라고 저 종북 주사파의 거두 이해찬이부터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하고 있는 이 상황을 젤렌스키 대통령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종북 주사파들에 대한 직접적 비난보다는 완곡하지만 매우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저와 우크라이나는 한국을 두고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참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 말을 들으면서 참 제가 쪽팔렸습니다. 70년 전 우리가 전 세계 자유 우방 국가들 무려 22개 나라로부터 직접적인 군사 지원과 의료 지원을 받아서 기적적으로 회생한 이 대한민국이 불과 70년 전에 그 역사를 잊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뭐 볼 거 있느냐, 뭐 먹을 거 있다고 거길 지원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막말을 종북 주사파 제1야당의 상황 노릇하고 있는 이해찬이가 대놓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있는 이 상황이 참으로 쪽팔립니다. 우크라이나 이 젤렌스키 대통령 지금 뭐 연일 공습을 받고 거처로 옮겨가면서 전장을 지휘하고 있는 이 중에도 우크라이나 재건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지금 세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 과정에 한국과 어떤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이 나가자 준비된 답변처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난 한국의 경험을 배우고 우리의 경험과 결합해 국가를 재건해 나가려고 한다. 안보와 방위산업, 첨단 기술과 사이버 공간, 그리고 전후 우리 국민의 재활 과정에서 많은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녹색 에너지, 녹색 제철 분야 협력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자원과 많은 매장량, 또 한국이 보유한 기술 역량을 고려하면 리튬 배터리 분야가 유망하다고 생각한다. 우크라이나에서 리튬을 채굴하는 것에 이어 관련 제품 생산까지 가능하다. 우리는 구소련 시절부터 리튬 생산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국의 어디가 어느 부분이 강점이 있고 또 지금 우크라이나의 현실 속에서 어느 부분에 접점이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게 2억 3천만 달러 정도의 인도적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뢰 제거 장비 등의 추가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뢰 제거 장비와 관련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쟁을 겪은 한국이 우리를 다른 나라보다 더 잘 이해해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크라이나 면적의 약 3분의 1이 지뢰로 덮여 있다. 이 지뢰, 그러니까 눈먼 폭탄이라고 합니다. 누가 밟아도 터지는, 군인이 밟거나 민간인이 밟거나 어른이 밟거나 아이가 밟거나 터져버리는 이 폭탄을 그래서 눈먼 폭탄이라고 하는데, 이 눈먼 폭탄 지뢰 때문에 수많은 농부와 민간인 어린이들이 러시아가 설치한 지뢰에 의해 목숨을 잃거나 장애인이 되었다. 지뢰 제거 장비는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매우 중요한 방어 시스템 중에 하나다. 한국이 지원하기로 한 지뢰 제거 장비가 수많은 농부와 어린이들의 목숨과 그리고 그들의 손과 발을 구해낼 것이다. 또 방어 시스템의 지원과 관련해서 대공 방어 시스템은 공격용 살상용 무기가 아니라 순수한 방어적 장비다.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는 하늘의 방패, 대공방어 시스템, 하늘의 방패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이 이 분야에서 우리를 지원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간곡히 호소한다. 간절히 바란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의 이 인터뷰에는 계속해서 이 간곡함과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그냥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가 상당히 진전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지금 침공한 러시아 푸틴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갔는데 젤렌스키 대통령 푸틴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푸틴, 그는 2년 가까이 나와 전화 통화조차 피하고 있다. 이유는 단 하나다. 할 말이 없기 때문이다. 할 말이 없기 때문이다. 진실은 우리와 함께 있고 그는 진실 앞에서 할 말이 없다. 푸틴은 전쟁을 통한 우크라이나의 침탈, 우크라이나인의 정체성 파괴를 원할 뿐이다. 푸틴의 다음 목표는 벨라루스다. 오늘의 푸틴은 분명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과 다른 사람이다. 푸틴이 자신의 군대를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모두 물리기 전에는 그와 대화하기 어렵다. 지금 푸틴 측은 전쟁 상황이 자신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게 되자 현 상황, 자기들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이 상황에서 평화 협정을 맺을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이번 침략 전쟁으로 빼앗은 영토를 전부 탈환하고 러시아 침공 이전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어떠한 평화 협상 없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뭐 양쪽에 한 발씩 이런 거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가 맞고 러시아가 틀립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한국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요청하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은 한마디로 멋진 나라다. 과거 한국처럼 우리도 지금 불의의 침략으로부터 생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것이 내가 지금 한국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다.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젤렌스키 대통령을 지지합니다.